네, 뉴욕 증시 A2G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네, 티커명이 SOFI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난 6월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된 소파이라는 미국 핀테크사인데요. 네.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에 구글과 아마존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뭐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사실 소파이는 상장 이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관심이 높았는데요. 네. 넥스트 페이팔 그리고 넥스트 스퀘어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서학개미 토픽에는 자리를 잡아서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쇼피파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소파이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쇼피파이는 이름 그대로 이제 쇼핑 관련 플랫폼인데 네. 소파이는 핀테크 업체다. 네. 그럼 왜 이름이 소파이죠? 소셜 파이낸스, 그러니까 사회적 금융의 약자입니다. 앞에 SO와 FI를 따서 소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이 기업의 태생이자 또 가장 주력하는 상품입니다. 시작이 이 스탠포드 MBA 출신들이 모여서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자 이런 취지로 창업을 한 것인데요. 뭐 이제 스탠포드 출신이면 대출도 잘 갚을 거야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깔려 있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직장 경력을 주요 신용평가 지표로 현재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 일반 예적금 상품과 모기지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그리고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까지 금융 관련 서비스로 영역을 키우고 있고요. 뭐 저희도 이렇게 월급 통장은 A은행인데 증권 투자는 B증권사를 이용하고 코인 투자는 C은행 계좌, 대출은 D은행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사실 이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파이 하나로 손쉽게 하고 또 수수료도 좀 상당히 낮추겠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 같은데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나 보죠? 물론 2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실적은 좀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닝콜에서 밝힌 이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앞서서 이 소파의 가장 핵심은 학자금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준 것인데 이게 원래 9월 30일이면 종료가 됐어야 됐는데 이것을 다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죠. 이 정책이 소파이에게는 신규 학자금 대출이 줄어드는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이에 앞서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락업 해제 요인이 절대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이제 보호 예수가 풀렸다 이런 얘기인데 상장할 때 이제 의무적으로 묶어놨던 그 돈들이 풀리면서 대량 매도가 됐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파이가 스펙 합병 방식으로 상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티커명이 IPOE, 스펙과 합병을 했는데요. 이 IPOE가 이 페이스북 전직 부사장 출신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아가 이끄는 소셜 캐피털에서 상장한 스펙입니다. 이 차마스가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버진 갤럭시,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거래품 오픈도어나 온라인 보험 서비스 기업 클로버 헬스 등 굵직한 스펙 합병 상장을 성공시킨 바 있는 이 분야의 그야말로 큰 손인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스펙주들의 상장 초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펙이 발행하는 워런트, 신주 인수권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 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 스펙 투자 열풍에 제재를 건 조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펙을 상장할 때 보통주가 아니라 1유닛으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1유닛이 보통주 한 주와 한 개의 워런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워런트가 나중에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더 사들일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회계상 기업의 부채로 반영하게 되면서 네. 기업들도 스펙 상장을 좀 꺼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보다는 좀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파 역시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6월 말에
33%가 그리고 7월 말에 50%가 락업 해제가 되면서 이를 앞두고 주가가 좀 선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떨어졌고요. 이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았었겠죠. 이제 남은 마지막 락업 해제 일정은 11월 말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17% 정도여서 사실상 락업 해제 이슈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워런트라는 게 나중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데 네. 이제 스펙을 통한 상장의 경우에는 이게 기업의 어떤 부채로 잡힌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그러면 소파이의 네. 경우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이게 기업의 부채로 잡힌 이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의 손실 규모를 좀 늘리는 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지난 1분기 때는 한 780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면서 올해 첫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이렇게 했는데 상장하고 난 뒤 2분기 실적이 오히려 1억 6,53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로 보면 48센트 손실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파이 측은 이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워런트 가치 변동과 또 주식 보상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스톡옵션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실질적인 순손실은 2,100만 달러 정도로 월가 예상치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발표한 2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대비 74%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워런트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소파이라는 기업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겁니까? 양쪽 면이 다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학자금 대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가입자 성장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입자가 일단 많이 늘었는데 그래프를 보면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유저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기준 이용자가 256만 명, 전년 대비 113%,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아래 숫자가 이 연간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죠.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효과도 봤고 이 게임스탑 사례 때 로빈후드 대신에 소파이로 갈아타자 이런 움직임도 실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지원이 소파이 신규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데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74% 늘었는데 여기서 발표한 3분기 매출은 15%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소파이 측에서 직접 전망을 했거든요. 다만 정치적 변수가 생겼음에도 올해 전체 전망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총 매출은 9억 8천만 달러, 전년도 대비 58%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대신에 다른 사업에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월가에서 보는 시각에서 네. 소파이의 목표 주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 소파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목표 주가를 나타낸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23달러, 그다음에 30달러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번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 시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뉴욕 증시 A to 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